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강남의 빌딩을 몇 채 소유하고 계셨고,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제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살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을 졸업했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죠.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부모님 재산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제가 물려받겠지만 그것보다는 제 실력으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35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결혼을 권유하셨어요. 아들아,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 생각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럼 우리가 좋은 집안 소개해줄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만나볼게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몇 번의 만남 끝에 그녀를 만났죠. 첫 만남은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3살이라고 했는데 12살 차이가 났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예뻤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했지? 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 혼자 키우셨어요. 많이 힘들었겠네.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효심이 깊다는 게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순수해 보이는 눈빛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석 달 정도 만났습니다. 만날수록 그녀에게 끌렸어요. 그녀의 밝은 웃음, 천진난만한 모습, 모든 게 사랑스러웠죠. 그래서 청혼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당연하지. 너가 최고야. 감사해요, 오빠.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였죠. 아들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니? 12살이면 요즘 흔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을 좀 알아봤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장모가 될 사람도 좀 그렇고. 부모님,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집안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아, 저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할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신혼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모든 준비를 했죠. 결혼식 날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천사 같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우리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마련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위야,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니?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말이야, 혼인신고는 했니? 아, 아직이요. 곧 하려고요. 빨리 해야지.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 빨리 하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죠. 법적으로도 완전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장모님이 자꾸 집에 오시는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오셨어요.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셨죠. 어머니, 또 오셨어요? 응, 우리 딸 보고 싶어서. 괜찮지? 네, 물론이죠. 장모님은 올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제1, 부모님, 1, 재산 상황까지요. 사위 부모님은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계시다며? 네, 몇 채 있으세요. 와, 대단하시네.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니?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관리하시니까요. 사위는 외아들이잖아. 나중에 다 물려받을 텐데 미리 알아둬야 하는 거 아니니?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대화가 자꾸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아내의 어머니시니까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오셨는데 이번엔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위야, 장모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네,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너무 심심해하더라고. 젊은데 말이야. 그래? 내가 뭔가 취미 생활을 찾아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위 부모님 빌딩 관리를 우리 딸한테 맡기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건 좀. 왜? 어차피 사위 것이 될 건데 며느리가 미리 배워두면 좋잖아. 그건 부모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니? 며느리가 하겠다는데.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 우리 딸 똑똑하고 성실해. 빌딩 관리 잘할 거야.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장모님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연아, 너 빌딩 관리하고 싶어? 네? 아니에요, 오빠. 그냥 엄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야?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냥 제가 심심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심하면 다른 걸 하면 되잖아. 네, 미안해요, 오빠.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장모님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 때마다 빌딩 이야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셨죠.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누구신데요? 남자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될 줄 알지만 혹시 여기 박미연 씨 사나요? 박미연은 제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응, 내 아내야. 무슨 일이지?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내요? 미연이가 당신 아내라고요? 그래,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저도 미연이 남편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미연이는 제 아내예요. 아니, 제 아내였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장난이세요? 장난 아닙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으라고 하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미연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어요. 3년 전이요? 네. 저는 당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처음엔 잘 됐습니다. 미연이를 만났을 때도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돈도 꽤 벌었어요. 남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미연이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장모님도 저를 좋아해 주셨죠. 장모님이 혼인신고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고 하셔서 그냥 결혼식만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는데요?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그 바람에 제 회사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죠.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장모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미연이한테도 뭐라고 하셨나 봐요. 미연이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짐도 다 없어지고 미연이도 장모님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번호도 다 바꾸셨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저는 포기했어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요? 네. 장모님이 혼인신고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랐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여길 찾아오신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 친구가 강남에서 일하는데 길에서 미연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저희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같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을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와 턱시도를 입은 이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신혼여행 사진도 있었고 집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군요. 네. 저도 황당합니다. 미연이가 재혼을 했다니. 아니, 법적으로는 재혼도 아니네요. 저랑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미연이는 결혼식만 올렸고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저랑 결혼시키고 망하면 혼인신고 안 한 걸 이용해서 쉽게 떠날 수 있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당신은 혼인신고 하셨나요? 네, 했어요. 장모님이 빨리 하라고 하셔서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했어요.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대로 걸렸네요. 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든 거네요. 당신은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법을 아시니까 더 확실하게 한 거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 추측이지만 장모님과 미연이는 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처음엔 잘해주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당신은 부유한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리가. 조심하세요. 저는 당신한테 경고하러 온 겁니다. 제가 당한 것처럼 당하지 마세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미연이는 제 아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요. 남자가 나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전에 결혼을 했었다니. 그것도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요. 잠시 후 아내가 쇼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빠, 다녀왔어요. 오늘 세일해서 옷 좀 샀어요. 미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에요, 오빠? 저는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너 전에 결혼한 적 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김준호라는 사람이 왔어. 너랑 결혼했었다고 하더라.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이구나. 그럼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말하면 오빠가 날 떠날까 봐요. 그래서 속인 거야? 이게 속이는 게 아니고 뭐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정확히 말해봐. 언제 결혼했고 왜 헤어졌어?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망했어요. 엄마가 그 사람이랑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집을 나온 거야? 네. 엄마가 떠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엄마가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하셔서.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결혼이 아니었던 거네? 네. 그래서 그냥 헤어질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겨?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나가 있을게. 오빠, 가지 마요. 이야기 좀 해봐요. 지금은 안 돼. 머리 좀 식혀야겠어.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긴 걸까요? 그리고 장모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걸까요? 아니, 장모님이 주도한 건가요?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모님이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것. 사업이 망하자마자 딸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저와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는 것.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장모님과 아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닐까? 몇 시간 후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었어요. 짐도 몇 개 없어진 것 같았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사위야, 우리 딸이 여기 있니? 아니요, 어제 나간 후로 안 들어왔어요. 그래? 걱정이네. 장모님은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위, 미안하지만 우리 딸이랑 이혼해줘야겠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가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울면서 말하더라고. 당신이 전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그건 어머님도 아셨잖아요. 알긴 알았지.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니?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전에 결혼한 사실을 숨겼잖아요. 장모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결혼? 법적으로 결혼도 아니었어. 그냥 결혼식만 올린 거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니?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이미 끝난 일인데 뭐가 중요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말씀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위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딸이 전에 결혼식을 올린 건 사실이야. 그 남자가 처음엔 사업도 잘하고 괜찮아 보였어. 근데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망했어. 빚만 잔뜩 지고. 그래서 우리 딸 데리고 나온 거야. 혼인신고는 왜 안 하셨어요? 장모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혼인신고? 그건 신중하게 해야지. 한 번 하면 이혼하기 복잡하잖아.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안 한 거야. 덕분에 쉽게 떠날 수 있었지. 저는 장모님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랑은 왜 혼인신고를 빨리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야 사위는 변호사고 집안도 좋잖아. 확실하게 해둬야지. 장모님은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상해? 사위는 변호사면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결혼이 다 계산이지. 우리 딸 23살에 젊고 예쁜데 그냥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것 같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위야, 각설하고. 우리 딸이랑 이혼해줘. 위자료 5천만 원만 주면 깨끗하게 정리하지. 위자료요? 제가 왜 위자료를 내야 하죠? 왜긴 왜야? 사위가 우리 딸 인생 망쳤잖아. 12살이나 어린 23살 처녀를 데려다가 이제 와서 전 남편이 있다고 따지고 쫓아냈어. 위자료 내는 거 당연하지. 어머님, 저는 안 쫓아냈어요. 사실을 물어본 것뿐이에요. 어쨌든 우리 딸이 상처받았어. 5천만 원 줘. 안 그러면 소송할 거야. 소송요? 무슨 소송을 해요?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보상, 뭐든지 할 수 있어. 사위는 변호사니까 알겠지만 소송하면 시끄러워. 사위 부모님도 알게 될 거고 사위 직장에도 소문날 거야. 부잣집 아들이 젊은 여자 꼬셔서 버렸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 장모님은 협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그냥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정당한 권리요? 사기를 친 건 어머님들인데요. 사기? 우리가 뭘 사기쳤어? 증거 있어? 사위는 미연이 예쁘다고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 우리가 강제로 결혼시켰니? 장모님의 논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를 숨긴 건 사기잖아요. 숨긴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지. 법적으로 결혼도 아니었는데 뭘 말해. 그리고 사위가 물어봤어? 전에 결혼한 적 있냐고?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본 걸 왜 우리가 자진해서 말해줘야 해?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장모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제가 미연이에게 과거 연애 경력이나 결혼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초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정보회사 프로필에는 초혼이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거야 법적으로 결혼 안 했으니까 초혼이 맞지. 혼인신고 안 했으면
미혼이야, 미혼. 사위는 변호사면서 그것도 몰라? 장모님은 모든 걸 계획한 듯이 빈틈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덕. 사위, 세상이 도덕으로 돌아가니? 법으로 돌아가지. 사위가 변호사면서 그것도 몰라?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되는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녹음됐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뭐? 녹음? 네. 어머님이 계획적으로 전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저와는 재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서둘렀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하시면서 협박하셨고요. 사실 녹음하지 않았지만 협박용으로 말한 거였습니다. 그게. 이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방금 전부 말씀하셨잖아요. 제 집안을 보고 확실하게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리고 전 남편과는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 진짜가 아니라 법정에서 판단하겠죠. 저는 변호사니까 이런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압니다. 장모님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사위야,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보구나. 이제 와서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혼인무효? 그게 뭔데?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면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연이가 전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저와 결혼한 것, 그리고 어머님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노린 것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혼인무효 사유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저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사위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사위야,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각오해. 각오는 제가 할 말입니다. 어머님이 각오하세요. 장모님이 나가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했어요. 가장 먼저 전 남편 김준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의 연락처를 받아두길 잘했어요. 여보세요, 김준호 씨죠? 저 어제 만났던 박미연 남편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제 장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역시 그러셨군요. 김준호 씨,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증언 말씀이신가요? 장모님이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것, 그리고 사업이 망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김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억울했거든요.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시 결혼식 사진이나 같이 찍은 사진들,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있으세요? 네, 다 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준호 씨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함께 찍은 일상 사진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특히 문자 메시지가 중요했습니다. 장모님이 처음에는 김준호 씨를 칭찬하는 메시지들이 있었고, 사업이 망한 후에는 차갑게 대하는 메시지들도 있었죠. 사위, 요즘 사업이 안 좋다던데 괜찮아? 우리 미연이 고생하는 거 아니지? 사위, 빚 갚을 계획은 있어?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사위, 미안하지만 우리 딸은 이제 데리고 가야겠어. 사위 혼자 힘내. 이 메시지들은 장모님이 돈을 보고 태도를 바꿨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인무효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도 준비했어요. 제가 피해자니까요. 소장을 작성하면서 청구 원인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피고 박미연은 혼인 전 김준호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생활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의로 숨겼다. 둘째, 피고와 피고의 모친은 원고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셋째, 피고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숨기고 결혼정보회사에 초혼으로 등록하여 원고를 기망했다. 넷째, 이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 또한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주장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장모님에게 소장이 송달됐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응, 나야. 오빠,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보자. 오빠, 제발요. 한 번만 만나줘요. 목소리가 애절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미연아, 너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것도 엄청 큰 거짓말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오빠,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전 남편이 있었던 거 숨기고 너희 엄마는 내 재산을 노리고. 오빠 엄마가 하신 말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화나서 한 소리예요. 녹음 다 돼 있어. 증거도 있고. 오빠, 미연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했잖아. 근데 너는 뭐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너희 엄마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렸잖아. 아니에요, 오빠. 저는 진짜 오빠를 사랑했어요. 엄마가 그런 거지, 저는 아니에요. 그럼 왜 전 남편 이야기를 안 했어? 그렇게 중요한 걸? 무서웠어요. 말하면 오빠가 날 싫어할까봐. 그래서 평생 숨기려고 했어? 전화 너머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설명할게요. 싫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였어요. 그 후 장모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야, 우리 좀 만나자. 어머님 만날 거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사위야, 내가 말을 좀 심했나 보구나. 미안해. 지금 와서 사과해도 늦었습니다. 사위야, 우리 미연이는 정말 사위를 사랑했어. 그 애는 진짜야. 그 애가 진짜였으면 거짓말 안 했겠죠. 사위야. 어머님이 계획한 거 다 압니다. 전 남편한테 들었어요. 혼인신고 일부러 안 한 거, 사업 망하니까 딸 데리고 도망간 거. 그리고 저한테는 재산 때문에 혼인신고 서두른 거. 그건 증거 다 있습니다. 김준호 씨가 다 증언하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위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위자료는 포기할게.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니? 아니에요. 이혼은 결혼이 유효했다는 전제인데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 안 했다는 겁니다. 법적 효과가 달라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냥 무효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해. 그리고 저도 위자료 청구했습니다. 어머님과 미연이 상대로. 뭐? 위자료를? 네. 사기와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얼마를? 1억입니다. 1억. 사위야,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적은 거예요. 사위야,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그건 제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겠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주 후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아내와 장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여인 모습이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이 양측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연이가 전 남편이 있었던 사실을 숨긴 것, 장모님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박한 것까지. 그리고 김준호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는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어요. 장모님께서 처음에는 저를 환대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사위라고 부르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차갑게 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미연이한테도 저랑 헤어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미연이 태도도 갑자기 변했거든요. 혼인신고는 왜 안 하셨나요? 장모님께서 혼인신고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요? 제 사업이 잘 안 되면 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김준호 씨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장모님의 계획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피고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 박미연은 전 배우자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결혼정보회사 프로필에 초혼으로 기재한 것도 법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논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갔으며 1년 가까이 부부로 살았습니다. 이는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이며 이를 숨긴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하지만 원고께서 과거 결혼 여부를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과거 결혼 여부는 당연히 고지해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특히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경우 프로필의 정확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피고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이를 숨겼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장모님이 김준호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아내가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한 프로필,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건 아니지만 장모님이 제게 한 말들을 진술서로 작성한 것들. 특히 결정적인 건 결혼정보회사 상담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박미연 씨가 등록할 때 과거 결혼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박미연 씨는 없다고 답하셨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저희는 모든 상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증언으로 아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내 측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변호사도 변론하기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아내가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 박미연 씨,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 상담사에게 과거 결혼 경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말하면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건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떠날까봐. 그래도 결혼 전에는 말씀하셨어야죠.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 여러 번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의 모친께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증인 김준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의 모친께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대답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때 나중에 하자고 하셔서 그냥 따랐어요.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 말씀을 그냥 따랐어요. 판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원고와 결혼할 때는 왜 빨리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그건 엄마가 빨리 하라고 하셔서요. 왜 이번엔 빨리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불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네 번째 재판에서는 장모님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의 모친이신 이순자 씨, 증인 김준호 씨와 피고가 결혼할 때 왜 혼인신고를 미루셨습니까? 그건 신중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신중하게요? 하지만 결혼식은 올리셨죠? 네, 그렇지만 혼인신고는 좀 더 지켜보고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지켜보시려고 했습니까? 장모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둘이 잘 맞는지,
하지만 결혼식을 올렸으면 이미 부부 아닙니까? 그래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전에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신 거죠? 판사님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증인 김준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사업이 망하자 태도가 급변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가 나중에는 냉담하게 대하셨죠. 그건 그 사람이 빚을 지고 있었으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실망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박하셨죠.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우리 딸이 상처받았으니까요.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즉흥적인 발언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고 원고와 결혼할 때는 왜 혼인신고를 서두르셨습니까? 서두른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전 배우자와는 미루셨잖아요. 왜 이번엔 달랐습니까? 장모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원고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걸 아셨죠? 네.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혼인신고를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전 배우자와는 미루고 원고와는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장모님은 답변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몇 차례 더 진행됐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무효 청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유. 피고는 혼인 전 김준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원고에게 고의로 은폐하였고 결혼정보회사에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혼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의 모친은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었다가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신속하게 혼인신고를 진행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행위로 판단된다. 판사님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은 민법 제10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사기에 의한 혼인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본건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중대하고 계획적이었으므로 혼인의 본질적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와 피고의 모친은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고의 모친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박하였는 바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박미형과 피고의 모친 이순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천만 원을 지급하라. 1억을 청구했는데 7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어요. 피고들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이 끝나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장모님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승소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슬픔. 법정 밖으로 나오니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미연아.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용서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미연아, 이제 늦었어. 판결 났잖아. 오빠,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미연아, 그만해. 이미 끝났어. 오빠,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아, 나도 너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제일 중요한 걸 숨겼잖아.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신뢰가 깨진 거야. 이제 다시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오빠. 그리고 너희 엄마가 한 짓을 봤잖아.
나는 너희 가족을 더 이상 상대할 수 없어. 아내는 계속 울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미연아, 이제 그만 가.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오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집에서 완전히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어요.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일시불로 받았죠. 장모님은 돈을 마련하느라 고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모든 게 정리된 후 저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고생했구나. 네, 아버지. 우리가 처음부터 반대한 게 이유가 있었어. 집안을 봐야 하는 거야. 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변호사라서 잘 해결했구나. 네, 제 직업이 도움이 됐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을 거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지. 우리가 반대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네, 이제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상처받지 마. 좋은 인연은 또 올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어요.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단을 내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만약 미연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연이를 만나 사랑을 배웠고, 배신을 경험했고, 그리고 극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죠.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